반대되는 공약을 선별해서 관련 섹터에 대한 영향, 그리고 해당 기업을 찾아봤습니다.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와 초박빙으로 나와서 늦게까지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었는데요. 결국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아무쪼록 지지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어쨌거나 20대 대통령이 결정된 만큼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잘 일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20대 대통령이 결정된 만큼 증시에선 수혜주 찾기에 분주할 전망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후보의 정책과 관련 수혜주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약별 수혜 산업, 기업을 찾는 방식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공약 및 관련 섹터는 제외를 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이미 주가가 그 부분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특정 후보가 당선되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주식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대선 결과가 그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후보 정책에 차이가 나거나 반대되는 공약을 선별해서 관련 섹터에 대한 영향, 그리고 해당 기업을 찾아봤습니다. 먼저 두 후보 간 차이가 나거나 반대되는 공약 6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부동산, 육성산업, 에너지, 헬스케어, 게임, 플랫폼, 대표적으로 6가지 분야입니다. 자,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 중심에 311만 원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공공주택 중심입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을 임기 중에 공급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민간주택 중심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분양가 상한제, 시세차익 환수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이런 정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육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는 5대 슈퍼클러스터라고 해서 반도체, 모빌리티,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헬스케어 웬만한 최첨단 산업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머징 5가지 신산업 프로젝트라고 해서 로봇, 그린 에너지, 우주항공, 메타버스, 패션, 테크 등이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좁혀서 특정 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반도체 초강대국이라고 해서 메모리 분야 초격차 유지, 파운드리 분야 선도국 추월, 조선산업에서는 친환경 선박 수주 확대 이런 부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육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정책이 해당 산업 그리고 기업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굵직굵직하고 대외 변수에 민감한 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아무리 우리나라가 이 반도체를 육성한다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순식간에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냐? 그거는 상당히 힘들겠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크로 환경,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의 신차 출시 계획, 어떤 배터리를 채용을 하는지, 중국 걸 쓸 건지 우리나라 걸 쓸 건지, 그런 전략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중에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내수 중심의 산업이고요. 이제 막 개화를 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무래도 이 정책이 관련 산업,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에너지입니다. 두 후보 간 가장 극명하게 엇갈리는 정책 중에 하나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감원전이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명이 닿을 때까지 사용하고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원전을 폐기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문재인 정부부터 해서 민주당의 재생에너지, 장려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반대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 백지화 그리고 SMR, 소형 모듈 원전이죠. 이쪽 기술 개발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헬스케어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살펴봐야 할 부분은 이재명 후보는 탈모 치료 이거를 건강보험에 적용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 환자 연속 혈당 측정기 건보 적용 확대. 근데 이 부분은 약간 좀 마이너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게임입니다. 두 후보 모두 NFT 산업은 적극 육성한다고 밝혔어요. 근데 P2E 부분에서는 약간의 온도차가 보였습니다. P2E가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해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부분이죠. 이재명 후보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해보겠다라고 밝혔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P2E는 고려해볼 수 있지만은 신중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다소 좀 온도차가 달랐습니다. 마지막 플랫폼 부분입니다. 이쪽도 역시 극렬하게 엇갈리는 분야입니다. 원래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본격적으로 주가가 하락한 그런 계기가 바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 이슈 때문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하겠다. 현재 이 정부와 같은 방침이죠. 골목상권 침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개 수수료를 공개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플랫폼 알고리즘 공개 의무화도 논의를 해봐야 된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 반대로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 관한 법률 이거를 개정을 하기보다는 일단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자율적으로 상생하는 방안을 우선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수수료를 공개하는 것보단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플랫폼 알고리즘 공개 이거는 그 기업의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류하는 것이 좋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번엔 차이가 나는 공약 관련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에 따른 수혜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이가 나거나 반대되는 공약에 따른 관련주 적어놨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건설사에 긍정적입니다. 자, 왜 그러냐? 311만 원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바로 공공 분양입니다. 즉 공공 주도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성에 민감한 대형 건설사들보다는 공공 수주 비중이 높은 중형 건설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여기 기업명 적어놨죠. 코롱글로벌, 서희건설, 태형건설 등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반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간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뭐 현대건설, GS건설, DLENC, 대우건설 등이 유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시세 차익에 대한 이익 환수 이런 제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수익성에 민감한 대형 건설사들은 약간 좀 소극적인 가능성이 있어요. 자, 반대로 윤석열 후보의 정책 같은 경우에는 민간 주도 공급, 그 다음에 재개발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이런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죠. 자, 참고로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두 후보 모두 막대한 공급 물량을 쏟아낼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건설 업계는 호재다. 근데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더 좋은 쪽은 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육성 산업입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의 정책 같은 경우에는 자, 로봇 관련주에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에브리봇, 로보로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선박 관련주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친환경 선박 관련주라고 한다면 그래봤자 조선 3사가 대표적입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선 산업 역시 이 대외 변수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약이 조선 3사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기자재 측면에서 좀 친환경 선박 관련 이슈라든지 테마 이거와 관련된 주식이 오히려 주가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가장 극력하게 갈리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풍력, 태양광, 수소, 즉 재생에너지 관련주의 긍정적인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대표적으로 관련주 리스트 여기 적어놨고요. 반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관련주, 자, 이쪽에 긍정적인 정책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뭐 두산중공업이라든지 한전기술, 한전 KPS, 우리기술, 일진파워, 자,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관련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대신에 상대적으로 풍력, 태양광 이런 재생에너지 관련주에는 좀 부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후보도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 기존에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재생에너지만 무조건적으로 육성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근데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됨으로 인해서 메인이 원자력이고 그 다음에 서브가 재생에너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육성 강도가 좀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약간 좀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이쪽 부분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은
탈모의 건강보험 적용, 이 부분이 있었죠. 근데 사실 이건 약간 좀 테마성이 좀 있어요. 아무튼 간에 증시에서 관련주로는 TS 트릴리온, 바이오니아, 현대바이오 등이 있고요. 자, 게임 같은 경우에는 두 후보 모두 NFT는 육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P2E에서는 약간 좀 온도차가 있었죠. 그나마 좀 적극적인 쪽이 이재명 후보입니다. 자, 따라서 최근에 게임주 중에서 이 P2E 관련된 비즈니스 청사진을 제시한 뭐 위메이드라든지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플랫폼입니다. 자, 민주당 쪽은 플랫폼주에 좀 부정적이죠. 아무래도 골목상권 침해, 뭐 플랫폼 규제 강화 이런 쪽을 내세웠기 때문에. 자, 반면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런 민주당의 정책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하다. 이 플랫폼 산업에 경쟁력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밝힘으로써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가 눌려있는 네이버나 카카오, 자, 이런데 긍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후보 간 차이가 나거나 반대되는 공약, 자, 여기에 따라서 관련 섹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와 관련된 수혜주와 피해주가 무엇인지 알아봤는데요. 자, 그런데 최종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는 해당 산업, 그리고 이 관련주를 주목해보는 것이 좋겠죠.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관련주 실적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부터 한전 KPS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컨센서스가 있는 기업만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이 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가총액 나와 있고요. 3월 8일 주가, 그리고 작년 영업이익, 올해 예상 영업이익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감률 순으로 나열을 했고요. 최근 시장 상황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52주 최고가 대비 어느 정도 지금 하락세인지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GS건설, 네이버입니다. 뭐 워낙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기업 내용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말 많고 탈이 상당히 많은 종목이죠. 보시다시피 고가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업의 성장성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40.9%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메인 사업 있죠. 바로 광고입니다. 톡비즈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전년 동기에도 상당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카카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한 시점이 2020년 하반기부터거든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좋아졌기 때문에 사실 이 기저효과로 인해서 이제는 약간 좀 둔화되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성장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신성장 동력으로 블록체인, NFT 이쪽 사업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그라운드 X, 여기에서 발행한 코인이 바로 클레이튼이죠. 플랫폼 코인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계속해서 이 생태계에 편입시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생태계를 키워나감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NFT, 메타버스, P2E 이쪽 분야에서는 자, 보라코인이라는 걸 인수를 해서 이 보라코인 기반의 NFT 관련 게임을 10종 이상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성공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영업이익이 27%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2020년부터 계속해서 분양 물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매출액이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23년부터는 2차전지 배터리 재활용 이쪽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요. 베트남 개발 사업 이쪽도 추진이 되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이 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자, 끝으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올해 20% 이상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메인 산업이 이젠 쇼핑이죠. 쇼핑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신사업 분야인 콘텐츠, 웹툰이죠. 그리고 클라우드 분야에서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된 수혜 섹터, 수혜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장이 딱 시작하자마자 이런 기업들을 바로 사야 되느냐, 주가가 오르면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느냐, 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자, 왜 그러냐면 주가는요, 아시다시피 선반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가 당선될 것을 미리 예상을 해서 세력들이 먼저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거래량이라든지 주가를 보면 대충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선반영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료 소멸 관점에서 오늘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섣부른 추격 매수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주가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칩니다. 자, 가령
최근에 부각된 풍력, 태양광,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슈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엄청나게 치솟자 이 대체재료 부각을 받으면서 최근에 주가가 좋죠. 미국이라든지 유럽 이쪽에서도 주가가 관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핫합니다. 즉 주가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당선되냐에 따라서 부정적일 수 있고 긍정적일 수 있지만 더 큰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감안을 하셔서 투자 판단을 내리실 필요가 있고요. 자, 따라서 섣부른 그런 매수보다는 정말 이 공약이 실제 가시화되는지, 또 분명히 나중에 또 말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기사라든지 취임식 연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어차피 정책 관련주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꼼꼼히 점검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대선이라는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아무쪼록 증시도 좀 활짝 웃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